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 현실 정말 최악일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올린 영상에서 개발자 인재전쟁이 심하다. 그걸 올렸더니 이제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반대로 무슨 단가 후려치기 싸게 쓸 개발자가 없는 거지. 무슨 구인난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발자 정말 최악이다. 난 다시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반응을 주신 분들도 꽤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일단 제 생각을 다 적어 놨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세요. 개발자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 특징이, 개발자 구인난은 저렴하게 쓸 개발자가 없어서 구인난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논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싸게 쓸 개발자, 단가 우려치기가 돼야 되는 이제 개발자가 없다 이거지. 근데 그 말도 사실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만 경험해본 개발자들이 이 개발 업계 자체를 다 정의하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영상들이나 이런 걸 소비하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초보분들, 개발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균형이 있어 보이는 그런 걸 듣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안 좋은 것만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개발 업계는 정말 최악인 경우도 있었고 최선인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저는 20살에 처음 개발자 시작하고도 처음 받은 연봉이 800만 원이 안 돼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를 받았으니까 사실 굉장히 적게 받고 일을 한 노동자였고, 그러다가 정말 많은 1억이 넘는 연봉까지 받으면서 20대 후반에는 그렇게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랜서로서 번 거기 때문에 정규직이 억대 연봉 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지만 프리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프리랜서는 항상 그런 위기 상황이 계속 있어야 되고 1인 기업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끊길 수도 있고 단가 자체가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프리랜서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과 최선의 상황까지 다 경험을 해본 느낌으로는 사실 굉장히 이제 이 개발 업계가 정말 하기 나름이라는,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의견이 있으니 한번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부터 하자면, 계속 망한 자영업자 절대 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개발자는 그 단가 우려치기와 야근과 최악의 상황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왜냐면 백종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준비 안 된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누가 봐도 답답해 보이는 자영업자들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답답해 보이는 프로그래머는 없냐 이거죠.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 노답인 프로그래머 정말 많이 보잖아요, 현업에서. 나는 있잖아, 주석을 하나도 안 달고 개발을 다 해놓은 애 봤어. 그리고 거기에다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어. 누구누구 코드 작성했음, 몇 월 며칠에. 그럼 이 주석의 의미가 없어. 내가 여기다 작성했음 했어. 근데 그거는 기시나 SVN에만 봐도 대략적으로 언제 누가 작성했고 뭘 수정했고 사실 보면 아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잘 나간다고 한 뭐 기성회사 중에도 정말 고인물들이 꽤 있어요. 근데 고인물인데 정말 잘 고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정말 나쁜 습관으로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같이 일해보면 굉장히 화가 나고, 제가 원래 프리랜서 쪽에서 유명했던 게 그런 걸로 유명했어요. 똥처리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소송 걸려서 이 소스가 완전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좀 문제가 많은 소스를 유난히 많이 본 케이스인데, 그런 소스는 기본이 안 된 소스가 너무 많아요. 같이 일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똥처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똥처리가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노하우가 필요해요. 안 좋은 소스 위주로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보면서 백종원 씨가 얘기했던 거 같은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개발자인가? 이 사람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저는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았지만 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개발자의 자질이 있는 건가? 그래서 그게 답답해서 교육업체를 차린 것도 있거든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죠, 그 당시에. 일할 때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이 히스토리 관리 잘못해서 기업이 쓰는 비용이 굉장히 몇 억을 더 썼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기간적으로도 자기네 프로젝트가 막 1년, 2년 이렇게 밀리기도 했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은
투자한 돈도 이제 막 소송하고 이러느라 더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고, 사실 뭐 개인 프리랜서나 이런 개발자들 고소해봤자 뭐 얼마 받겠어요.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 흐지부지 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만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기업이 피해보는 사례를 저는 프리랜서인 딱 중간의 입장에서는 많이 봤어요. 양아치 같이 이렇게 가는 정직원들도 많이 봤고, 나는 나가서 기업 나와가지고 그 회사의 안갚음 가지고 해킹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그런 개발자 사례도 봤거든요. 물론 이거는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게, 저 혼자 느낀 제가 본 사례들 몇 가지만 얘기를 한 거니까 이런 거는 객관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례도 있다고 말하고 싶었고요. 만약에 자영업자가 최악이라고 얘기했을 때 맛집 사장이라면 어떤 반응으로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다 줄 서서 먹고 있는데, 근데 그 맛집 사장들은 노하우가 장난이 아닐 거 아니에요. 노력도 정말 많이 했을 거고.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선 그 자영업, 음식점으로 자영업 하는 게 준비만 잘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양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래머는 사실 굉장히 잘 나가고 정말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돈 많이 버셔가지고 회사를 차린 대표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이제 3,000대 후반 연봉으로 가게 된 회사도 게임 회사인데도, 게임으로 그 전에 개발자 출신이신데 게임으로 되게 유명한 게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캐주얼 게임스러운 게임이 나올 때 그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런 회사에 갔다는 거에. 근데 그 회사도 대표님이 돈을 워낙에 많이 버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 회사를 차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정도로 사실 개발자가 뭐 굉장히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좋은 사례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객관성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보자고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그 얘기가 맞는지. 양질의 개발자를 두고 현실에서는 스카우트 경쟁을 한다는 기사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인난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렴하게 개발자를, 데려올 사람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런 개발자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부 그런 개발자분들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스카우트의 기본은 플러스 알파 뭔가 대우를 해줘야 스카우트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연예기획사라고 하면 저 탑스타를 데리고 오는데 플러스 알파 뭔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그 사람이 소속사를 바꾸겠죠. 당연한 거예요. 개발자들한테 그런 제의가 옵니다. 근데 그런 현실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쓸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리는 건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겪은 게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기사에서 소개된 거 있잖아요. 2019년 2월 7일에 노컷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청와대에서 1세대 벤처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가져요. 그때 토스 대표, 비바 리퍼블리칸가요? 그 기업 대표님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엔지니어들의 부족으로 서로 다른 기업의 개발자를 빼오는 상황까지 연출된다. 크레딧잡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토스는 초봉이 3,564만원, 이게 작년 12월 정도 집계한, 그러니까 근거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으로 이제 그걸 빼온 거니까 신뢰도는 꽤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3,564만원 정도를 주는 회사면 우리나라 연봉 평균, 우리나라 4년대 졸업자들 연봉 평균이 한 2,400에서 2,600 사이입니다. 근데 제 통계 기준은 자코리아나 어떤 이런 취업 포털 사이트부터, 그리고 중소기업체 통계를 대충 보면 2,450에서 2,600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연봉을 받는데 한 1,000만원을 더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꽤 괜찮은 회사잖아요. 그리고 연봉 평균이, 회사 자체 연봉 평균이 한 5,000 정도라고 추산되는 그런 통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다 합쳐서. 근데 스타트업 치고는 꽤 괜찮게 주고 이렇게 하죠.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네이버가 네이버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지난해 12월 2018 인터넷 기업인의 밤에서 개발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이제 얘기를 했었고, 현대자동차 네이버랩스 인재들을 스카웃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파고나 이런 거 개발을 하신 분들을 스카웃을 많이 했다고 현대자동차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네이버가 돈을 적게 주나요? 카카오는요, 최근에 판교역에 구인 광고물을 게시했어요. 그러니까
판교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인재들, 그런 개발자 인재들을 더 모시기 위해서 광고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2018년도 인터넷 기업인의 밤에서도 한 대표랑 이제 이 카카오 여대표의 이제 농담이 되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이버가 인재를 다 뺏어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사람을 뽑는데 너무 힘이 든다라고 말했고, 여기에 카카오 여대표는 우리 인재 뺏어가지 마세요 라고 답해 자중의 웃음이 터졌다. 웃고는 있지만 굉장히 날이 서 있죠. 이런 농담에.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카카오가 연봉을 적게 주냐, 네이버가 연봉을 적게 주냐, 이런 거 뭐 현대자동차가 연봉을 적게 주냐, 이 사람들이 정말 연봉을 싸게 좋은 인력을 못 뽑아서 지금 스카우트 전쟁한다고 기사가 났을까요? 실제로 스카우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기업들이 이 정도고요. 실제로 배달의 민족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자를 양성을 해서 뽑아야 될 정도로 어떤 스타트업들이 구인난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업들이 돈을 적게 줘서 되게 안 좋게, 복지 안 좋은 걸로 유명한 것도 아니야. 복지도 다 좋아요. 대표적으로. 왜냐면 저 기업들이, 제가 아는 개발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뭐 친하진 않더라도 뭐 대화를 하고 어떠세요 뭐 얘기하고, 뭐 저희 내부에 우리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얘기 들어보면, 대략적으로 들어보면 꽤 괜찮은 복지나 괜찮은 기술 수준이나 다 괜찮아요. 그런 회사들이 정말 돈을 적게 주고 막 착취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착취하는 기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꽤 괜찮은 곳인데, 근데 제가 언급했던 기사에서 그 인재 전쟁을 하는 것은 보통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괜찮은 그런 기업들. 물론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네이버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좋은 일이 따로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해외 사례는 좀 다르냐? 실리콘밸리 베이 지역 기술 노동자의 57%는 외국인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해외에서도 그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 본 기사 중 하나는 어떤 그 뭐 5억 원,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개발자들이 5억 원을 줘도 못 구해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다는, 외국인이 진짜 영어로 쓴 그 스타트업 CTO급이었겠죠? 그 못 구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되게 많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교육업체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프리랜서 할 때도 그랬지만 어쩔 수 없이 되게 많은 그런 어떤 사장님들을 보게 돼요. 보게 되면 이제 개발자 못 구하고 CTO급 못 구해서 막 누구누구 소개시켜달라, 괜찮은 사람들 소개시켜달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받아요. 돈은 다들 능력이 괜찮아요. 대표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대표들이 보통 스펙이나 뭐 이런 욕심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보통은 막 되게 괜찮은 배경의 대표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막 CTO급 또는 뭐 진짜 한 명을 뽑더라도 되게 괜찮은 개발자 뽑으려고 돈을 되게 크게 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개발자는 상위 30% 내에 드는 게 진짜 훨씬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게, 보통 진짜 너무 부족해요. 제가 느끼기에도. 실제로 그러니까 팀노바 팀원들이 연봉 평균 3,624만 원 정도거든요. 지금 112명, 113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얘는 평균이 그래요, 평균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고졸이요, 13명, 14명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졸이라도 그냥 실력 좋아도 그냥 뽑는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력이랑 상관없이. 그럼 얘네들이 그 전에 개발을 오래 했냐? 그러지도 않아요. 팀노바에서 1년 반 공부한 게 다예요. 물론 열심히 했죠.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하고, 저도 실제로 고졸 친구한테 3,500 주고 스카우트 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팀노바의 연봉도 4,000이 시작이고, 연봉 상승률은 500씩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렇게 고정 상승폭을 마련해 놨거든요. 팀노바에서도. 저희도 초봉 4,000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 정도로, 왜냐면 저희도 양질의 어떤 강사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초봉 자체를 높게 설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1년에 뭐 150만 원 정도로 주고, 이제 올해부터는 성과급까지 따로 주고 하다 보면 나름대로 꽤 괜찮은 걸 고수하는 게, 인재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강사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하지만 인재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조건으로 더 뽑을 거고, 나중에 우리가 더 잘 된다면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진짜 괜찮은 사람들 한두 명이 괜찮지 않은 사람들 10명보다 훨씬 나아요. 실제로 개발해보면 소스라는 게 한 번 짜놓으면 기록물이다 보니까
잘못 짜는 사람 한 명 들어와서 이거 어지럽혀 놓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제가 언급한 회사들이 가성비 개발자, 정말 저렴한 개발자들을 원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기업들은 가성비 개발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기업이 비용을 절약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건가요? 일단 기업은 저렴하게 누군가를 채용을 하는 게 이왕이면 같은 퍼포먼스면 저렴하게 채용하는 게 사실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못된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전자제품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성비 제품 여러분들은 안 살 건가요? 여러분들이 뭐 초고가, 뭐 예를 들어 지금 공기청정기를 산다 그러면 660만원짜리 뭐 나노드론 뭐 이런 거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퍼포먼스는 안 나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가성비 뭐 30만원대, 20만원대 이런 또는 10만원대 이런 제품으로도 어느 정도 케어가 되니까 공기청정이 그런 제품을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는 잘못된 건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퍼포먼스가 난다면 또는 그것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괜찮은 퍼포먼스가 난다면 가성비로 개발자를 뽑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가성비에 보통 공기청정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사고 싶다고 해서 모든 업체들이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니에요. 뭐 삼성이나 LG같이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은 보통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비싸죠. 그 왜 그럴까요? 애프터 서비스나 여러 가지 기업 이미지가 좋기 때문이죠. 신뢰도가 높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격 결정을 삼성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개발자도 자기 여봉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상대방한테 결정권을 주고서 상대방이 후려친다고 욕하면 공기청정기 저쪽에서 비싸게 판다고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비싸서 안 팔리면 그 기업이 망하는 거고 비싸서 여러분들이 정말 비싸게 여러분들이 비싸게 불렀는데 그 사람이 산다는 건 여러분의 명품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해봤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주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시장 수요에서 그렇게 특별한 개발자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공격적이고 싸가지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계산을 좀 평소에 좀 해봐야죠. 여러분들 우리 맛집 갔을 때 맛 없으면은 맛 더럽게 없네 이러면서 생각보다 맛없네 하면서 냉정한 잣들을 맛집에는 들이대면서 정작 우리 개발자들끼리는 자기 자신에게 냉정한 그런 걸 안 들이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나쁜 놈이고 개발자는 착하다. 이런 근로자는 착하다. 이런 프레임으로는 사실 회사를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쓰게 만드는 거 아니야. 돈을 더 많이 주고서 우리를 쓰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적을 떠나서 우리한테 좋죠. 사실은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시장 수요는 한 명이 되게 못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강제로 공산주의처럼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무조건 코딩해! 라고 하면서 직업을 딱 정해놓고 그걸 안 하면은 뭐 벌을 준다든지 공권력을 이용해서 뭐 잘못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건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공급하는 쪽에서 우리가 공급자라는 거죠. 지금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공급하는 쪽에서 안 팔면 그만인데 대체가 쉽게 되는 인재들은 비싸게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사실 뭐 구피 지원이나 이런 학원에서 만들어내는 또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입으로 오는 친구들한테 대체되는 개발자들은 그냥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아니면 하는 일이 그만큼 난이도가 낮아서 대체가 빨리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뭐 편의점 알바생이나 마트 캐셔 같이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직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그 인수인계나 진입장벽이 되게 낮은 직종에서 많이 보여지는 현상인데 개발자들 중에서도 복잡도가 낮은 작업을 하는 또는 어떤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작업을 하는 대체가 쉽게 되는 6개월 한 사람한테 10년 한 사람이 대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개발자 쪽에서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아닌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회사가 나쁘다 이렇게밖에 계산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회사들도 지금 인재 안 구해진다고 난리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위 30% 좋은 인재가 결국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개발자는 정말 부족해요. 제가 본 대표님들의 어떤 뭐 아우성? 연봉이 1억이라도 줄 테니까 괜찮은 뭐 개발자 좀 소개시켜달라 이런 얘기 꽤 많습니다.
제가 팀노바 하면서 들은 것만 3-4건이에요. 최소 3-4건. 근데 그분들이 뭐, 그러니까 그분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개발자 한 명한테 뭐 1억 주는 거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괜찮은 개발자들이 이제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를 당당하게 소개시켜 줄 만한 개발자들이 많지도 않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소개시켜 주기 전에 이미 그 개발자는 잘 나가요. 그래서 제가 너 이거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되게 민망해요. 그리고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어서 자존심도 되게 크고 약간 콧대도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본인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건 인재예요. 인재. 그냥 개발자 아니고 인재. 인재 개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상위 30%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위 30%라고 말하는 개발자의 기준이 사실 모호하긴 해요. 그냥 딱 일해보면 알잖아. 같이 일해보면 저 개발자 진짜 똘똘하고 정말 잘한다. 일 처리가 깔끔하다. 이런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런 개발자들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해보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개발자들이 딱 경험해보면 저분은 진짜 꼼꼼하게 일 잘하네, 소스도 딱 잘 짜고 뭐 이런 거 다 좋네, 기술에 대한 이해도 야무지네,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보통, 그래서 개발자들이 상위 라인에 가면 서로 이제 소개로 많이 소개를 하게 돼요. 잘하는 사람들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제가 또 제 자랑을 자꾸 하게 돼서 미안한데, 제가 뭐 저는 회사에 있으면서 되게 유명한 포털 사이트의 어떤 기술 관련해서 그 동료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소개받아서 뭐 그런 데도 있었고, 뭐 되게 많아요. 막 가만히 있는데 막 자꾸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가 저랑 밥 먹자고 뭐 이런 적도 있었고, 그냥 정규직인데도 그런 적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막 어디서 좀 잘한다 하는 개발자들은 물어보면 그런 경험이 다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찾아 나서야죠. 그 CTO급 개발자를 원하는 그런 개발자들 찾아 나서시거나 공부를 하세요. 그 정도 배짱도 없고 그러면서 무슨 자꾸 이제 회사 욕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진짜 수준 이하의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에서 말했던 건 상위권 개발자들이 이런 인재 전쟁이 되게 많다. 네이버도 지금 아우성이고 카카오도 인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굉장히 그 복지 좋고 연봉 좋은 회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비아냥거리고 공격만 하면 사실은 더 이상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 자기 자신한테 어떤 문제점을 찾지 않는데, 나는 완벽한데 회사들 많이 문제야, 지금 IT 업계만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의, 그래서 저는 강점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아 성찰까지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잣대를 들이댈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 잘해요. 남탓 되게 잘하는데, 타인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댈 때는 자기 자신한테도 같이 들이대고 내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수반이 안 되면 나는 완벽한데 기업은 왜 날 몰라주지? 이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을 도대체 기업에서 뽑고 싶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지금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인의 대표가 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별로 뽑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개발을 할 때도 항상 좀 냉정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면접 볼 때도 저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경력 한 5, 6년 차였는데 어떤 기업에 가니까, 면접 보러 갔었죠? 가니까 자기소개해보래요. 그래서 이력서에 써있잖아요. 이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회사는 당황하더니, 우리 회사는 해야 되는데 되게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경력도 비슷해 보여요. 근데 되게 약간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예의가 없었어,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제가 그때 얘기 한마디 해주고 나왔어요. 이게 내가 아직 이 회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걸 떠나서 나는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당신에게 어떤 그 복종하고 그런 값까지 받는 게 아니다. 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고 당신은 그런 노동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는 저는 그냥 안 갔어요. 붙어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아쉬운 게 있으니까 최악의 회사에 들어가고 그 최악의 회사를 들어가게 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안 좋은 문화로 일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한 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 다음에 여러 회사에서 날 좋아하게 만드는 게 지금 전문직이 가진, 모든 전문직이 가진 숙명이에요. 실력 없는 변호사, 실력 없는 의사, 실력 없는 어떤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반대로 실력 좋은 디자이너, 실력 좋은 변호사, 실력 좋은 의사들은요, 몸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저는 개발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 특히나 다른 분야보다 이런 뭐 디자이너나 개발자나 이런 쪽은 정말 그 실력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 정말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정말 이 엄청 달라요. 제가 연봉 처음 데뷔하고 연봉 700 받을 때, 그러니까 15년 전이죠. 1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자면 지금이 그런 현상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제가 15년 전에, 15년 제가 게임공학과잖아요. 게임공학과인데, 게임공학과에 이제 객원 강사로 오시는 분들 중에 현업 게임 이제 대표분들도 있고, 뭐 게임, 뭐 기획자 교수님도 계셨고, 뭐 개발자분들도 계셨어요. 그때 이제 현업에서 자기가 직접 뽑은 이제 인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뭐, 게임 업계인데 연봉이 3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연봉인데, 그 당시에 3억이라면 이제 1년에 뭐 2%씩만 우리가 성장을 한다고 치고, 근데 그렇게 10% 이상 경제 성장한 적도 있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3억은 지금 뭐 4, 5억 정도의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최소 4억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의 그 개발자가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예전 통계를 또 찾아봤어요. 옛날에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몸값, 그때도요 최소 막 연봉 2억 가까운 사람도 꽤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다 뻥같죠. 한번 찾아보세요. 15년 전, 막 20년 전에 정말 그때도 지금 들어도 억소리 나는 연봉을 받던 사람이 그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개발업계 빠른 회사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딱 그런 회사 가지 말라고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회사는 객관적으로 진짜 아닌데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개발자들 스스로 그런 회사를 이해하고 그런 회사를 가만 내비두고 보이콧을 해야지, 계속 그런 회사에서 그냥 참아야지 묵묵히 이렇게 하는 건 개발자들 스스로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 갔다고 나는 착하고 나는 완벽한데 회사만이 문제야. 회사가 강제로 일정을 나한테 부여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그 회사 나오시는 게 원래 맞았어요. 개발자랑 협상 없이 개발 일정 잡는 회사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보이콧하지 못한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못 나온 이유가 있겠죠. 못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썩나 있으니까 그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